새벽 2시, 또 눈이 떠지셨나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 계시죠? 이게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면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위험한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적신호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를 2주 이상 방치하면 회복하는데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해결 방법이 주방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소금물에 딱 한 가지만 넣으면 되거든요.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은 원인부터 해결 순서까지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째 수면 장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새벽에 깨는 분들 대부분이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불안정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는 멍하고 저녁만 되면 또 불안해지는 악순환 말이에요. 이 패턴이 한 달만 지속돼도 몸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벽에 자주 깬다는 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6개월, 1년씩 방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겪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째, 낮 시간 집중력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TV 보다가도 깜빡 졸고 대화하다가도 내용을 놓치죠. 이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 기능이 실제로 저하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혈압이 불안정해져요. 새벽에 깨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고혈압 위험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셋째, 당뇨병 전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든요.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고 체중도 늘기 쉬워지죠. 넷째,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비틀거리거나 어지러운 경험 있으시죠?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 때문이에요. 실제로 야간 낙상 환자의 70%가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아요. 불안감이 커지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예민해지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도와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냥 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아니면 수면제 먹어야 하나요? 잠깐만요.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0분? 30분? 아니면 아예 못 자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그러셨는데요. 이게 바로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조금 바뀌는 건 맞아요. 깊은 잠이 줄어들고 렘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전체 수면 시간도 조금 줄어들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깨서 고통받고 낮에 멍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몸속에서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91세까지 사셨는데 90세까지도 밤에 푹 주무셨어요. 한 번 주무시면 아침까지 깨지 않으셨죠? 그게 정상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전해질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심장이 뛰는 것도,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모두 전해질 덕분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이 균형이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잘 때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전해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전해질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땀 분비도 달라지고 식사량도 줄어들잖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전해질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범인이 있어요.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각성 호르몬이에요. 아침에 눈 뜨게 하고 활동할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정상적으로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최저점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리듬이 깨져요. 특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이 위기 상태라고 판단해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코르티솔을 급격히 분비합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마치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확 눈이 떠지죠. 그럼 여러분 몸이 지금 전해질 불균형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가서 피 뽑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소변량은 많지 않은데 자주 화장실에 갑니다. 한 번 가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도 30분마다 또 가고 싶어요.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신경이 과민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 신호, 자다가 깨면 입안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금방 또 마르는 느낌이 들죠. 이건 체내 수분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세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나 발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듭니다. 반지가 꽉 끼거나 신발이 불편한 경험 있으시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수분 저류 현상이에요. 특히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세포 밖에 쌓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 몸은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봐온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 피로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전 내내 멍하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졸리죠.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고 낮잠을 자도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지속되는 겁니다. 60대에 시작하면 70대 내내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면 부족으로 평형 감각이 둔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수면 장애와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 야간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어두운 데서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그게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수술하고 합병증 생기고 결국 와상 생활로 이어지는 무서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4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그 후유증으로 6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죠. 근육이 다 빠지고 폐렴까지 와서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사 질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요. 공복 혈당이 95에서 105로 다시 115로 계속 올라가죠. 혈압도 계속 불안정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신 건강도 무너집니다. 우울증, 불안장애가 생기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죠. 경도 인지장애 초기 증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어제 뭐 먹었더라? 아까 누가 전화했는데 누구더라?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본인도 불안하고 가족들도 걱정하게 되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이 불안하시죠?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때로는 무섭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70대, 80대 분들도 2주 안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78세 할머니 한 분은 10년 동안 수면제 드시다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밤 7시간씩 푹 주무십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이 문제를 1개월 방치하는 것과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1개월 방치하면 회복하는데 2배에서 3배 시간이 걸리거든요. 6개월 방치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정확한 방법으로 시작하면 3일 안에 첫 번째 변화를 느낄 수 있고 7일이면 수면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2주면 확실한 개선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메모장 준비하시고 집중해주세요. 핵심 공식은 이겁니다. 천일염 4분의 1티스푼과 생꿀 1티스푼을 미지근한 물 100ml에 타서 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냥 소금물 아니에요?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원리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왜 이 조합이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속 나트륨의 역할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신경신호 전달을 돕고 근육 수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적정량을 섭취하면 새벽 시간대 코르티솔 급등을 막아줘요. 몸이 나트륨이 충분하구나, 위급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까 몸이 긴장하지 않고 그래서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생꿀의 역할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과당과 포도당은 간에 저장되면서 글리코겐을 만들어요. 이 글리코겐이 밤새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도 계속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가 위기 상태라고 판단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그러면 또 깨는 거예요. 꿀은 이 혈당을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설탕처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려서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자기 1시간 전이냐? 우리 신장은 밤 10시부터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신장이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직전에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밤새 균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신장이 다 배출해버리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물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되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잠을 방해해요. 너무 뜨거우면 꿀의 영양소, 특히 효소가 파괴됩니다. 40도 전후 미지근한 물이 최적이에요. 손가락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딱 맞습니다. 지금 메모 준비되셨나요? 정확한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충 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천일염은 손톱 크기 정도, 무게로는 약 1g이에요. 4분의 1티스푼이 딱 그 정도예요. 계량 스푼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일반 티스푼으로 살짝만 뜨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딱 이 양이 최적이에요. 생꿀은 티스푼으로 딱 하나 약 7g 정도입니다. 꿀이 티스푼 위에 살짝 봉긋하게 올라오는 정도예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서도 가공하지 않은 순수 생꿀을 쓰셔야 해요. 꿀병 뒤에 순수 꿀 100% 이렇게 쓰여 있는 거 확인하세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가공꿀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은 100ml, 종이컵 반 정도예요. 정확히 재고 싶으면 계량컵 쓰시고 없으면 종이컵 반만 채우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지니까 정확히 이 양만 드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 드릴게요. 일반 소금 말고 꼭 천일염을 쓰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꽃소금이나 정제염은 나트륨만 99% 들어있어요.
천일염은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 미네랄들이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이고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부종을 막아줍니다. 천일염은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 봉지 사면 몇 달은 쓸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이제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7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가능하면 저염식으로 드세요. 평소보다 짜게 드시면 나중에 소금물 드실 때 나트륨 과다가 될 수 있거든요.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도 한두 점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된장찌개 국물 다 드시지 마시고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한 반찬도 양을 줄이세요. 대신 나물, 채소, 생선, 살코기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물 섭취를 서서히 줄이세요. 이 시간대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목이 마르면 조금씩 입에 머금는 정도로만 마시세요. 과일도 수분이 많으니까 저녁 8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 9시 30분 본격적인 준비 시작입니다. 미지근한 물 100ml를 준비하세요. 수돗물을 끓여서 40도 정도로 식혀도 되고 정수기 물을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려도 되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도 됩니다. 온도는 손가락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뜨겁다 싶으면 조금 더 식히세요. 여기에 천일염 4분의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숟가락으로 15초에서 20초 정도 저으면 완전히 녹습니다. 그 다음 생꿀 1티스푼을 넣고 다시 저어주세요. 꿀은 잘 안 녹으니까 30초에서 40초 정도 충분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덩어리처럼 보이다가 점점 풀리면서 물이 약간 노랗게 변해요. 다 섞였으면 천천히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2분에서 3분에 걸쳐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맛이 어떨까 궁금하시죠? 살짝 짭조름하면서도 은은하게 달아요.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 취침 준비를 하세요. 양치하시고 세수하시고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이때 화장실을 꼭 한번 다녀오셔야 해요. 방광을 완전히 비워놓고 주무셔야 밤에 안 깨거든요. 화장실 가실 때 아래배를 살짝 눌러서 소변이 완전히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11시 전에는 불을 끄고 누우세요. 늦어도 11시 30분까지는 취침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하고 너무 덥지 않게 하세요. 침구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걸로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주의사항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이 있으면 나트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셨던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둘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셔도 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꿀의 당분이 부담될 수 있어요. 스테비아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내니까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효과는 생꿀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혈압을 일주일 정도 체크해보세요. 대부분 문제없지만 혹시 아침 혈압이 100에 60 이하로 너무 낮아지면 소금 양을 8분의 1티스푼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 마신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 앉아 계세요.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부종이 심한 분들은 처음 3일 정도 몸이 더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일째부터는 오히려 부종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일주일 후에도 부종이 계속되면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여섯째, 야간요가 정말 심하신 분들, 밤에 4번 이상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시고 이 소금물만 정확히 100ml만 드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2번 다녀오세요.
한 번은 소금물 마시기 전에, 한 번은 자기 직전에. 처음 3일 정도는 적응 기간이에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거든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꾸준히 하세요. 4일째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 2가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68세 여성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3년 동안 매일 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셔서 고생하셨어요. 화장실도 밤에 3번씩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셨죠. 낮에는 너무 졸려서 손주들 봐주는 것도 힘들고 TV 보다가 깜빡깜빡 조는데 밤만 되면 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수면제도 드셨는데 의존성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끊었다가 다시 먹었다가 반복하셨대요. 이 방법을 시작하고 첫날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새벽 2시 30분에 깨셨대요. 2일째도 비슷했는데 3일째 아침에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입이 덜 마르더라고요. 물을 한 번만 마셨어요. 7일째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야간요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새벽 악성도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었대요. 2주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활력이 있고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달라졌다고 해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째 잘 유지하고 계시고 수면제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72세 남성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시작됐는데 일주일에 5번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서 다시 못 주무셨대요. 낮에는 너무 졸려서 운전도 무섭고 평소 즐기던 등산도 포기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셨다고 해요. 부인께서 요즘 짜증이 너무 많아졌다고 걱정하실 정도였대요. 이 방법 시작하고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깨고 오히려 소금 때문에 더 목마르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물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너무 뜨겁게 드시고 계셨어요. 미지근하게 바꾸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목마름이 줄었대요. 2주째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새벽 각성 빈도가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줄었고 낮 시간 집중력도 좋아지고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대요. 한 달 후에는 요즘 아내가 나보고 웃는 얼굴이 돌아왔다고 해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2달째 꾸준히 하고 계시고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 추천하신대요. 그럼 여러분도 이 방법이 효과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3일차에는 입안 마름 개선을 체감하셔야 해요. 자다가 깨도 목이 덜 마르고 물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입안이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예요. 7일차에는 새벽 각성 빈도가 줄어야 해요. 일주일에 5번 깼다면 3번 정도로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완전히 안 깨진 않아도 괜찮아요. 빈도가 줄어들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14일차 2주가 되면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눈 뜨자마자 개운하고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이 생겨요. 가족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보입니다. 만약 2주가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흔한 실패 사례 3가지와 수정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패, 일반 소금을 쓰는 경우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꽃소금이나 정제염 쓰시면 안 돼요. 성분표 보시면 나트륨 99%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천일염, 그것도 굵은 천일염을 갈아서 쓰셔야 합니다. 천일염 봉지 뒷면 보시면 천일염 100%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천일염에만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두 번째 실패, 물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경우입니다. 뜨거우면 꿀의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되고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되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손가락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40도 전후가 딱 맞습니다. 뜨겁다 싶으면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세 번째 실패, 타이밍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어제는 9시에 먹고 오늘은 11시에 먹고 이러시면 몸이 리듬을 못 만들어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 자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드셔야 몸이 패턴을 학습합니다. 알람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키시면 반드시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수백 명 환자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새벽에 자주 깨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낙상, 당뇨, 고혈압,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해결 방법은 천일염 4분의 1티스푼과 생꿀 1티스푼을 미지근한 물 100ml에 타서 자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이 조합이 코르티솔 급등을 막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셋째,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자기 1시간 전 섭취가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주방에 천일염 있으시죠? 생꿀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럼 오늘 밤 9시 30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3일 후 여러분 입에서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7일 후에는 요즘 잠잘 자네라는 가족들 말을 들으실 거예요. 2주 후에는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았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7일간 실천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건강정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이것 먹으면 하루 종일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전립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성 시청자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숙면을 응원합니다.